한국은 늘 일본 기술을 베낀 모방 국가라며 한국에 관한 뉴스만 나오면 한국은 모방만 하고 독창성은 없는 후진국이라 그의 딸에게 늘 말해왔는데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교수가 한국에 대해 강의 후 충격을 받게 되어 비밀리에 한국에 대해 비밀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비밀 연구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배가 모건입니다. 저처럼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버지께서는 제 이름이 어떤 오래된 언어로 밝은 별이라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18살이고 도쿄에 있는 학교의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라요. 아버지는 일본인이시고 어머니는 영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저는 두 세계가 섞인 아이입니다. 매일 학교가 끝나면 도쿄의 높은 건물 8층에 있는 우리 아파트로 서둘러 돌아갑니다. 우리 집은 그리 크지 않지만 창문을 통해 도시의 멋진 전경을 볼 수 있어요. 저는 멀리 아래에서 개미처럼 움직이는 작은 자동차들과 사람들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관습대로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외쳤어요. 아버지는 보통 저보다 먼저 집에 오십니다. 그는 컴퓨터와 전화기를 만드는 큰 기술 회사에서 일하세요. 아버지는 항상 일본 기술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어서 오렴, 배가. 아버지께서 신문에서 고개를 들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학교는 어땠니? 저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아버지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오늘 지리 수업에서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배웠어요. 선생님께서 한국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즉시 바뀌었어요. 눈썹이 모이고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이 표정을 잘 알아요. 한국이라고? 아버지께서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니? 제가 대답하기 전에 TV가 아버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고 있는 한국에서 만든 새로운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것 좀 봐. 아버지께서 젓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버지가 준비한 맛있는 밥, 구운 생선, 미소국이 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또 일본 디자인을 베낀 거야. 한국은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내지 못해. 그저 우리 아이디어를 가져가서 더 싼 버전을 만들 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전에도 여러 번 들었어요. 일본이 아시아의 진정한 기술 리더야. 아버지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그저 우리가 하는 것을 따라할 뿐이야. 그들의 제품이 멋져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것만큼 품질이 좋지 않아. 어머니께서 주방에서 더 많은 차를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어머니는 15년 동안 일본에서 살고 계시지만 가끔 아버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사물을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로토,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드럽게 부르며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이제 많은 나라들이 훌륭한 기술을 만들고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일본은 항상 최고였고 항상 최고일 거야. 특히 한국보다 말이지. 저는 부모님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는 그저 살짝 미소 지으시고 더 이상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집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친구들과 저는 둥글게 앉아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아키코가 자신의 새 전화기를 자랑했습니다. 한국 브랜드였어요. 너무 멋져. 그녀가 말했어요. 카메라가 정말 대단하고 일본 것들보다 더 저렴했어. 어젯밤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한국 전화기는 그저 일본 디자인을 베낀 거야.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 아키코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리뷰에서는 이게 올해 최고의 전화기라고 했어. 일본 브랜드보다도 더 좋대.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 한국 전화기를 직접 사용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지리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조사해야 했고 저는 한국이 배정되었어요. 온라인으로 검색하면서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현대적이었고 놀라운 건물들과 밝은 불빛이 있었어요. 아무도 제 화면을 볼 수 없는지 확인하며 한국 기술에 관한 비디오를 클릭했습니다. 비디오에서는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지는 거대한 배들, 공장의 첨단 로봇들, 그리고 미래에서 온 것 같은 새로운 고속 열차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일본을 베끼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저는 혼자 속삭였습니다. 한국 팝 음악 K-팝이라고 부르는 에 관한 또 다른 비디오를 찾았어요. 중독성이 있었고 무용수들은 완벽하게 함께 움직였습니다. 비디오 제작은 놀라웠고 특수 효과와 비싸고 첨단 기술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세트가 있었어요.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리자 재빨리 브라우저를 닫았습니다. 왠지 한국에 관심을 갖는 것이 잘못된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 그것들을 붙여주셨고 그렇게 제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별에서요. 베가는 여름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 중 하나란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 비디오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본 한국은 아버지께서 저녁 식사 때 설명하시는 나라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몇 가지 점에서 틀릴 수도 있을까요? 이 생각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아버지는 모든 것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항상 제 영웅이었어요. 하지만 내 안의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 외에도 한국에 대해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떨까? 저는 몸을 돌려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어요. 창밖으로 진짜 별들이 도쿄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지식과 진실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아마도 그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믿지 말고 스스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어요. 내일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볼 것입니다. 무엇이든 진실을 알아낼 거예요. 결국 배가 같은 밝은 별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어둠의 빛을 비추는 것. 잠에 들면서 케이팝 멜로디가 제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고 서울의 스카이라인 이미지가 도쿄의 친숙한 모습과 꿈속에서 섞여들었습니다. 뭔가가 제 세계관이 곧 변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 대한 저의 비밀 연구가 시작된 지 3개월 후 아버지께서 큰 소식을 가지고 집에 오셨습니다. 회사에서 런던 사무실로 그를 파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국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너무 기뻐하셨지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고향인 일본을 떠나는 것이 긴장되었어요. 내 고향을 좋아하게 될 거야. 짐을 싸면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다른 부분을 보게 될 거야. 2주 후 저는 런던에 있는 새 학교인 웨스트브릿지 아카데미 앞에 서 있었어요. 건물은 오래된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붉은 벽돌벽에 담쟁이가 올라가고 아침 햇살을 받는 큰 창문들이 있었어요. 학생들은 제 교복과 같은 남색 교복을 입고 저를 지나 서둘러 갔습니다. 준비됐니? 어머니께서 떠나기 전에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저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에 들어가니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복도는 도쿄에 있는 학교보다 더 넓었습니다. 학생들은 크게 말하고 웃으며 서로 부딪히기도 했어요. 일본에서는 복도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선생님께 인사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성으로 부르고 손을 들지 않고도 질문을 했습니다. 교실을 찾아 맨 뒷줄 자리에 슬며시 앉았어요. 문에 있는 표지판에는 글로벌 스터디스 라이트 교수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수석 교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교실에서 아무도 저를 알아차리지 않길 바랐어요. 배가 모건이 틀림없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머리가 엉클어진 회색 머리카락과 밝은 파란 눈을 가진 키 큰 남자가 보였어요. 그는 팔꿈치에 패치가 붙은 구겨진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우리의 새 학생, 환영합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보았고 제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감사합니다, 라이트 교수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도쿄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 그가 친절한 미소로 말했어요. 매력적인 도시지. 이번 학기 후반에 동아시아를 공부할 때 내 관점을 나눠줄 수 있을 것 같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다른 학생들에게 주의를 돌릴 때 안도했습니다. 미래의 세계 시민들, 환영합니다. 라이트 교수님은 팔을 크게 벌리며 극적으로 선언했어요. 이번 학기에는 다양한 국가들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흔한스 스펙스뿐만 아니라 조용히 기술, 에너지 및 글로벌 협력을 혁신하고 있는 국가들도 포함됩니다. 그는 불을 어둡게 하고 책상 위에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갑자기 앞쪽 벽에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거대하고 빛나는 건물의 큰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본 것 같았습니다. 모두 곡선, 유리와 강철로 거대한 탑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누구든지 이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나요? 라이트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앞줄에 있는 한 소년이 손을 들었어요. 우주센터인가요? 좋은 추측이지만 아니야. 라이트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첨단 시설 중 하나죠. 그리고 이것은 일본이나 프랑스, 미국 같은 전통적으로 원자력 기술로 알려진 국가들이 아닌 곳에 있습니다. 그는 효과를 위해 잠시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았어요.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 중인 한국의 APR-1400 원자로입니다.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한국이라고요? 다른 나라의 첨단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고요? 이것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여러 국가의 경쟁자들을 제치고 이 계약을 따냈습니다. 라이트 교수님이 계속했어요. 그들의 원자로는 안전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온도가 섭씨 50도에 도달하는 극심한 사막 열기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곱슬머리를 가진 한 소녀가 손을 들었습니다. 왜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자력이 필요한가요? 그들은 석유가 많지 않나요?
훌륭한 질문이야, 소피아. 라이트 교수님이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이후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어. 그들은 화석 연료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성장하는 도시와 물, 담수화 공장에 깨끗한 에너지가 필요해. 한국 디자인은 다른 원자로보다 물을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선택되었어. 사막 국가에서는 중요한 요소지. 라이트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했는데 높은 고층 건물과 컬러풀한 디지털 광고판이 있는 도시의 분주한 거리가 보였습니다. 이것은 서울, 한국의 수도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30년 전 한국은 아직 전쟁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오늘날 그곳은 세계에서 가장 첨단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요. 모든 가정은 대부분의 런던 사람들이 꿈꿀 수 있는 인터넷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하철은 거의 완벽한 정시성으로 운행됩니다. 그들의 모바일 폰 네트워크는 인구의 99.9%에 도달합니다. 새로운 사실이 나올 때마다 저는 더 혼란스러웠어요. 이것은 아버지가 설명한 한국, 단지 일본의 아이디어를 복사하는 나라와 같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길을 선도하는 나라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일본은 어떤가요? 저는 갑자기 손을 들지 않고 불쑥 말했습니다. 모두가 다시 저를 쳐다보았어요. 제 말은 일본이 아시아의 기술 리더가 아닌가요? 제 방해에 짜증을 내는 대신 라이트 교수님은 친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일본은 확실히 기술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일본의 혁신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소니, 닌텐도, 토요타, 이 회사들은 엔터테인먼트, 게임, 제조업을 혁신했습니다.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멈춰있지 않아. 그는 계속했어요.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어. 삼성과 LG는 이제 소비자 전자제품의 많은 영역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 한국 대중문화, K-팝, K-드라마, 는 일본 대중문화가 결코 달성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 세계에 퍼졌어. 저희 자부심이 조금 꺾였어요. 저는 한국 제품이 단지 일본 제품의 복사본일 뿐이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국가는 라이트 교수님이 저를 직접 바라보며 말했어요. 다른 이들의 성취를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고 배울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자리에서 몸을 비틀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계셨던 건가요? 한국의 성취를 무시하고 있었던 건가요? 숙제로 라이트 교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연구할 국가를 배정했습니다. 그가 제 이름을 부를 때 저는 숨을 참았어요. 배가 모건, 너는 한국을 연구하게 될 거야. 제 위장이 뒤집어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가 수업 중에 제 반응을 알아차렸을까요? 그날 저녁 식사 때 저는 그 과제를 언급하기 전에 망설였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런던에서의 새 직장에 적응 중이셨고 대부분의 저녁에는 피곤해 보이셨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만든 커리를 먹으면서 저는 드디어 말했습니다. 제 글로벌 스터디스 선생님이 오늘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그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버지께서 포크를 내려놓으며 찡그리셨어요. 라이트 교수, 맞지? 내 어머니가 언급했었어. 그는 매우 편견이 강한 것 같구나. 하지만 원자로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인가요?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그들이 한두 개의 계약을 따냈을 수도 있지. 아버지께서 마지못해 인정하셨어요. 하지만 내 선생님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마, 배가. 한국 기술은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내실이 없어. 그들의 원자력 프로젝트는 아마도 다른 모든 사람들의 가격을 깎아내림으로써 계약을 따냈을 거야. 라이트 교수님은 그들의 디자인이 사막에서 더 잘 작동하고 물을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살이 더 깊게 찌푸려졌어요. 그건 마케팅 용어야. 일본 원자로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어. 저는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주제를 제 다른 수업들로 바꾸셨습니다. 나중에 제 침실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창에 한국 APR 1400 원자로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입력했어요. 공학 잡지, 뉴스 웹사이트, 에너지 출판물들에서 수십 개의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라이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확인해 주었어요. 한국은 정말로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경쟁자들을 이기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주요 계약을 따냈습니다. 한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 디자인의 혁신적인 냉각 시스템과 AI, 안전 기능은 극한 온도와 제한된 수자원을 가진 지역에 특히 적합합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이것에 대해 틀렸다면 다른 무엇에 대해서도 틀릴 수 있을까요? 계속 검색하다가 언어 학생들이 원어민과 연습하는 비디오 통화 플랫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특별히 계획하지 않고 언어 옵션에서 한국어를 클릭했습니다. 수진이라는 친절해 보이는 여성이 제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녀는 서울에 있었고 그곳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를 배우는데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녀가 완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아마도요. 저는 망설이며 말했어요. 학교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요. 다음 30분 동안 수지는 저에게 한국어로 기본적인 인사말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서울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파트 창문에서 보이는 전망을 보여주었어요. 현대적인 건물과 고대 사찰이 나란히 존재하는 멋진 도시 풍경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연습하고 싶으세요? 우리 시간이 끝날 때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침실 문을 힐끗 보며 닫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왜 한국어를 배우는지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네. 저는 속삭였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요. 통화를 끊은 후 저는 이제 비밀 생활을 갖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모든 세월 동안 설명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한국을 발견하고 있는 생활이었어요. 그것은 흥미롭고 약간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라이트 교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가장 성공적인 국가는 다른 이들의 성취를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고 배울 수 있는 국가입니다. 사람들에게도 같은 것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을 다르게 보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그의 생각을 바꾸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곧 그것을 알아낼 기회를 갖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어머니께서 아침 식사 중에 봄방학 계획을 아무렇지 않게 언급하시자 저는 시리얼을 먹다가 거의 목이 막힐 뻔했습니다. 한국이야. 어머니는 제 놀란 얼굴을 보며 미소 지으시며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서울에서 컨퍼런스가 있고 내 아버지는 비즈니스 미팅이 있어. 특히 내 학교 프로젝트를 생각하면 너에게도 훌륭한 교육적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단다. 저는 토스트에 버터를 바르는데 매우 집중하고 계신 아버지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이 계획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단 열흘 동안이야. 어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좋은 호텔에 머물고 아버지와 내가 일하지 않을 때는 함께 도시를 탐험할 수 있을 거야. 내 어머니의 회사가 대부분을 지불해. 아버지께서 아직도 고개를 들지 않으시며 덧붙이셨어요. 거절하는 것은 무례할 거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저는 빈밀리에 한국에 대해 배워왔어요. 다큐멘터리를 보고 일주일에 2번 수진 씨와 언어를 연습하고 심지어 한국의 기술 혁신에 관한 글로벌 스터디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실제로 그곳에 가나요? 저는 흥분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저는 태연한 척하려고 노력했어요. 멋질 것 같아요. 언제 출발하나요? 다음 토요일.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짐을 싸기 시작해야 해. 한 주는 준비로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가보고 싶은 장소 목록을 만들고 매일 밤 한국어 문구를 연습하고 심지어 서울 지하철 지도까지 인쇄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아마도 내내 비가 올 테니까 우산을 챙기라고 상기시키는 것 외에는 거의 여행을 언급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흥분을 억제하려고 노력하며 여권을 꽉 움켜쥐었어요. 아버지는 제 옆에 뻣뻣하게 앉아 몇 분마다 시계를 확인하셨습니다. 아버지, 긴장되세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는 제 질문에 놀라신 것 같았어요. 물론 아니지. 왜 내가 긴장하겠니? 그냥 아버지께서 한국에 가는 것이 불편해 보이셔서요. 아버지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건 출장이야. 배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 내 선생님이 설명한 것과는 다를 거야. 런던에서 서울까지의 비행은 거의 11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비행기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서 한국 영화를 보며 보냈고 아버지는 노트북으로 일을 하셨으며 어머니는 책을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인천국제공항으로 하강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댔어요. 아래로는 반짝이는 황해의 물과 그 너머로 펼쳐진 거대한 도시가 보였습니다. 정말 크네요. 저는 창문에 김이 서리게 하며 속삭였습니다. 도쿄가 더 커. 아버지께서 중얼거리셨어요. 비행기는 부드럽게 착륙했고 우리가 게이트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배에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한국에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제 평생 무시하셨던 나라, 나이트 교수님이 기술 강국으로 묘사했던 장소, 제가 빈밀리에 배워왔던 국가 저는 마침내 직접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제가 처음 눈에 띈 것은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현대적으로 보이는지였어요. 공항 복도는 넓고 밝았으며 높은 유리 천장과 실내 정원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언어로 된 디지털 표지판이 승객들에게 가야 할 곳을 안내했어요. 저 로봇 도우미들을 보세요. 저는 수화물 찾는 곳으로 사람들을 안내하는 세련된 기계들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로봇들은 화면에 친근한 디지털 얼굴을 하고 있었고
군중 사이에서 부드럽게 이동했어요. 그건 다 보여주기 위한 거야. 아버지께서 무시하는 손짓을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한국을 볼 때까지 기다려봐. 하지만 우리가 입국 심사에 다가갔을 때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놀랐어요. 긴 줄에 서는 대신 우리는 카메라가 우리의 얼굴을 스캔하고 여권 사진과 일치시키는 디지털 키오스크로 안내되었습니다. 전체 과정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정말 빨랐어요. 저는 수화물을 찾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서류도 작성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그가 약간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계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우리는 공항 익스프레스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그것은 런던 지하철이나 심지어 도쿄 지하철과도 달랐습니다. 기차는 완전히 조용했고 소리 없이 선로를 따라 미끄러지듯 달렸어요. 모든 좌석에는 휴대폰 충전 포트가 있었고 큰 디지털 화면은 여러 언어로 뉴스를 표시했습니다. 제가 무료 와이파이에 연결했을 때 그것은 런던의 집 인터넷보다 더 빨랐어요. 아버지, 보세요. 저는 제 휴대폰의 속도 테스트를 그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인터넷이 정말 대단해요. 그는 제 화면을 힐끗 보셨어요. 아마 관광 지역에서만 좋을 거야. 그가 중얼거리셨지만 확신이 없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우리가 서울역에서 나왔을 때 도시는 감각적 과부하의 물결처럼 저를 덮쳤어요. 유리와 강철로 된 높은 고층 건물들이 구름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디지털 광고판들이 다채로운 광고를 표시했어요. 거리는 바쁘지만 조직적이었고 사람들은 모든 방향으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에너지와 목적으로 맥동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호텔은 강남에 있었는데 저는 유명한 노래에서 이 지역을 알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으며 로비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우리가 프론트 데스크에 다가갔을 때 직원이 태블릿을 손에 들고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건 가족분들. 그녀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객실이 준비되었습니다. 여권을 빠르게 스캔해도 될까요? 간단한 체크인 후 우리는 디지털 키카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객실에 다가갔을 때 문은 우리 주머니에 있는 카드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열렸어요. 안에는 우리 방은 아름답고 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벽에 있는 태블릿이 모든 것을 제어했어요. 온도, 커튼, 텔레비전, 심지어 주변 조명의 색상까지. 제가 영어로 말했을 때 그것은 완벽하게 응답하며 우리의 선호에 맞게 방을 조정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워요. 어머니께서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기술 통합이 매끄럽네요. 아버지는 침대 가장자리에 무겁게 앉으셨고 이상하게 조용해 보이셨습니다. 그냥 겉모습일 뿐이야. 그가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뭔가 고장날 때까지 기다려봐. 하지만 아무것도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씻고 난 후 우리는 주변을 탐험하고 저녁 식사를 찾기로 결정했어요. 강남의 거리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벚꽃 나무들이 인도를 따라 줄지어 있었습니다. 세련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 옆을 서둘러 지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세련된 스마트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창문에 음식 사진이 있는 환영하는 것 같은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안에는 웨이터 대신 각 테이블에 우리가 원하는 요리의 이미지를 단순히 터치하여 주문할 수 있는 대화형 화면이 있었어요. 어떻게 주문하지? 아버지께서 서버를 찾아 주변을 둘러보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테이블 중앙의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걸 사용하는 것 같아요. 메뉴에는 영어 번역이 있어 탐색하기 쉬웠습니다. 우리는 시도해볼 몇 가지 한국 요리를 선택했어요. 비빔밥 채소와 계란이 들어간 밥그릇, 불고기 양념된 쇠고기, 그리고 김치 매운 발효 채소였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통해 주문을 한 후 몇 분 후에 작은 로봇이 트레이에 우리의 음식을 가지고 우리 테이블로 굴러왔어요. 요리들은 예술적인 정밀함으로 배열되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레스토랑에도 로봇이 있어요. 저는 전체 경험에 기뻐하며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동안 저는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지켜보았어요. 그는 이례적으로 조용하셨고 주변의 모든 것을 강렬한 집중력으로 연구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그가 항상 한국에 대해 믿어왔던 것을 비교하면서 그의 머릿속에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거의 볼 수 있었어요. 음식이 맛있나요, 아버지? 저는 그의 집중을 깨며 물었습니다. 이건 다르군. 그가 인정하셨어요. 하지만 그래, 맛있어. 저녁 식사 후 우리가 호텔로 걸어 돌아가는 동안 도시는 빛의 원더랜드로 변모했습니다. 건물들은 다채로운 디스플레이로 빛났고 일부는 전체 외관에 걸쳐 움직이는 이미지를 투사했어요. 도시의 에너지는 밤에도 활기차고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책에 몰두한 척하는 동안 부모님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군.
아버지께서 마지못해 말씀하셨습니다. 인프라가 꽤 발전되어 있어. 세상은 변하고 있어. 히로토. 어머니께서 부드럽게 대답하셨어요. 아마도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어. 하루가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아. 그가 말씀하셨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내일 우리는 도시를 더 볼 거야. 그럼 내 의견을 형성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책 뒤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겨우 첫날이었고 이미 아버지의 확고한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국과학기술센터를 방문할 계획이었거든요. 만약 무엇이든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한국의 기술적 성취를 가까이에서 보는 것일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들면서 서울의 도시 불빛이 우리 창문을 통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밝고 현대적이며 가능성으로 가득 찬. 아버지는 아직 인정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한국이 이미 그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너무 설레서 잠을 더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한국과학기술센터를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태블릿 컨트롤을 사용해 커튼을 젖히고 햇빛이 우리 호텔 방을 가득 채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울은 이미 아래에서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서두르세요. 저는 아침 식사를 마치며 불렀습니다. 투어에 늦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는 거울 앞에서 재킷을 정돈하셨어요. 그는 진지해 보였지만 저는 그가 우리의 방문을 위해 단정하게 옷을 입으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냥 박물관일 뿐이야. 그가 말씀하셨어요. 너무 기대를 높이지 마. 한국과학기술센터는 제가 이전에 본 어떤 박물관과도 달랐습니다. 건물 자체가 미래에서 온 것처럼 보였어요. 파란 하늘을 반사하는 모든 곡선 유리와 빛나는 강철이었습니다. 한쪽 벽 전체를 덮고 있는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은 과학적 돌파구와 기술 혁신의 움직이는 이미지를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메인 홀에 들어서자 빛나는 파란색 빛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사람의 형태를 갖추었어요. 홀로그램 가이드였습니다. 한국과학기술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홀로그램이 친근한 미소로 말했어요. 영어, 일본어 또는 다른 언어로 투어를 선호하시나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일본어로 부탁합니다. 그가 빠르게 말씀하셨는데 홀로그램이 얼마나 완벽하고 사실적으로 보이는지에 진정으로 놀라신 것 같았어요. 곧 실제 인간 가이드가 우리와 합류했습니다. 밝은 미소와 흰색 실험실 가운을 입은 김 박사라는 여성이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개인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과학자 중 한 명이에요. 아버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당신은 원자력 프로그램에 직접 일하시나요? 단지 투어 가이드가 아니라? 김 박사는 웃었습니다. 네, 우리 가이드는 모두 실제 과학자들입니다. 우리는 방문객들과 우리의 연구를 공유하며 번갈아 가며 일해요. 이것은 우리가 복잡한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연습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전시물은 한국의 유명한 APR 1400 원자로를 보여주었습니다. 라이트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상세한 모델은 이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었고 거대한 스크린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실제 원자로가 건설되는 영상을 표시했습니다. 이 원자로들은 전통적인 디자인보다 30% 적은 물을 사용하면서도 극심한 사막 온도를 견딜 수 있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또한 원자로 성능의 모든 측면을 모니터링하여 안전을 보장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어요. 충격적이게도 아버지께서 앞으로 나서서 물으셨습니다. 어떤 특정 안전 기능이 이 원자로를 일본 모델과 다르게 만드나요? 김 박사는 기분이 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질문에 기뻐 보였어요. 그녀는 냉각 시스템, 백업 전원, 지진 저항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이해할 수도 없는 더 기술적인 질문들을 하셨고 김 박사는 각각의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했어요. 시뮬레이터를 사용해 보시겠어요? 그녀가 큰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것은 원자로가 다양한 환경적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줍니다. 저는 아버지가 거절하실 거라고 예상했지만 대신 그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음 20분 동안 저는 아버지가 시뮬레이터와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테스트하고 김 박사와 결과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놀라움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가지고 있던 방어적인 태도가 녹아내리고 진정한 호기심으로 대체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이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작고 가장 강력한 컴퓨터 칩을 만든 반도체 제조를 보여주는 전시물들을 통과했습니다. 아버지는 생산 방법과 효율성에 대해 질문하시며 일본 기술에 대해 알고 계신 것과 비교하셨어요. 이것은 놀랍구나. 그는 전시물 사이를 이동하면서 저에게 조용히 인정하셨습니다. 그들의 제조 정밀도는 비범해.
가장 큰 놀라움은 국제협력홀이라 불리는 거대한 방에서 왔습니다. 중심에는 천장에서 매달린 거대한 디지털 지구본이 있었어요. 수백 개의 빛의 점들이 그 표면을 가로질러 빛나며 한국을 전 세계 국가들과 연결했습니다. 각 빛은 해외의 주요 한국 기술 프로젝트를 나타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중동의 발전소,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인프라, 아프리카의 의료기술, 유럽과 미국의 반도체 시설 등이 있어요. 그녀는 생각에 잠겨 지구본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식과 혁신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서서 빛나는 지구본을 바라보셨어요.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을 바라보면서 불빛이 그의 눈에 반사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는 김 박사에게 돌아서서 약간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일본에서 공식적인 상황에서만 그가 사용하는 것을 본 존경의 표시였어요. 저는 당신의 나라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룬 것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저는 거의 큰 소리로 숨을 들이켰어요. 아버지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그 인정이 그에게 얼마나 어려웠을지 이해하며 눈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김 박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솔직함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여전히 일본에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국가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울 때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그날 오후 과학센터를 떠날 때 아버지는 평소보다 조용하셨지만 그것은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어요. 오래된 믿음을 고수하는 사람의 완고한 침묵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처리하느라 바쁜 사람의 생각에 잠긴 침묵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버지? 저는 놀랍게도 수색이 된 음식 가판대 옆에 현대적인 터치스크린 키오스크가 있는 전통적인 한국 시장을 걸으면서 물었어요. 그는 저를 바라보았고 그의 표정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나는 틀렸어, 그가 간단히 말씀하셨어요. 수년 동안 나는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고수했어.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지. 그는 걸음을 멈추고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특히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잘못된 믿음을 가르쳤을 때는 말이야. 저는 목에 덩어리가 느껴졌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우리는 함께 배우고 있어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의 눈까지 닫고 어쩐지 그를 더 젊어 보이게 하는 진짜 미소였어요. 그래,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는 것 같구나. 한국 여행의 마지막 일주일은 꿈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제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한국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더 많이 탐험하고 배우고 싶어 하셨어요. 오늘은 어디를 볼까? 아버지께서 아침 식사 때 휴대폰으로 여행 앱을 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숟가락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버지께서 실제로 한국의 장소들에 관심을 가지시다니. 제가 읽은 디자인 박물관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제안하셨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고요. 정말 놀랍다고 해요. 완벽해. 거기로 가자. 아버지께서 미소를 지으며 동의하셨어요. 건물은 믿을 수 없이 멋졌습니다. 모두 곡선적이고 미래적이었으며 마치 은색으로 만든 거대한 우주선 같았어요. 안에서는 전통적인 한국 공예품부터 최첨단 기술까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의 사진을 찍으시고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들이 오래된 전통과 새로운 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은 정말 훌륭해. 아버지께서 로봇이 전통 한국 예술을 만드는 시연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본도 이런 접근 방식에서 배울 수 있을 거야.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일본이 한국에서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다니? 일주일 전만 해도 그것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다음 날, 우리는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을 탔습니다. 열차는 깨끗하고 정확히 시간에 맞춰 운행되었어요. 여러 언어로 된 디지털 표지판이 우리가 길을 찾기 쉽게 해주었습니다. 지하에 있더라도 제 휴대폰의 인터넷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이건 도쿄 시스템보다 더 효율적이군. 아버지께서 승인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삼성 이노베이션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전시물들은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의 기여와 함께 세계 각지에서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기술들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어. 아버지께서 생각에 잠겨 말씀하셨어요. 모든 나라가 다른 곳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발전해. 어느 누구도 혼자서는 할 수 없어. 그날 저녁 식사 때 아버지는 건배를 위해 잔을 드셨습니다. 한국을 위하여 내게 새로운 눈으로 보는 법을 가르쳐준 나라.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저는 아버지께서 한국 가족에게 다가가 한국어로 인사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분명히 비밀리에 연습하고 계셨던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아버지는 태블릿으로 몇 시간 동안 작업하셨습니다. 제가 그의 어깨 너머로 살짝 보니 그는 자신의 회사가 한국 기업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제안서를 작성하고 계셨어요. 그들의 기술은 우리 것과 잘 어울릴 수 있어. 아버지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일본과 한국 회사들이 협력하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없는 이유가 없지. 런던으로 돌아온 후 라이트 교수님께서 여행에 대해 물으셨어요.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제 아버지에게요. 그는 아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것이 직접 보는 힘이지. 어떤 책도 실제 경험을 대체할 수 없어. 그날 저녁, 저는 책상 위에 아버지의 메모와 함께 한국어 교과서를 발견했습니다. 함께 배워보자. 곧 서울을 다시 방문할 거야. 저는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책을 꼭 안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생각을 바꿀 용기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한 것이라도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옳은 일일 수 있다는 것을요. 이후 몇 달 동안 아버지는 한국 회사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어요. 학교에서 내년에 한국 여행을 발표했을 때 아버지는 자원하여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성장한다는 것이 자신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용감하고 진실을 볼 만큼 열려 있으며 자신이 틀렸을 때 인정할 만큼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베가 모건에게 미래는 갑자기 흥미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오래된 적들이 친구가 될 수 있고 고집스러운 믿음이 존중으로 바뀔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곳으로의 여행이 가장 중요한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미래였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